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최슬기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나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네. 혹시 네. 베냉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나란가요? 베냉. 베냉. 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이죠, 저도 네. 처음이에요. 제가 그 나라 이름을 많이 외우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베냉이라는 베냉. 이름 처음 네. 들어봅니다. 솔직히 네. 저도 이번 방송을 네.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나라입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교사님 네 분이 바로 이곳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네.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베냉이라는 베냉. 나라의 코토누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차교범 김옥란 선교사님 네 분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차교범 선교사님 궁금한 게 처음 듣는 이 베냉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베냉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뭐 나라 규모는 거의 한국 남한하고 조금 비슷할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인구는 한 1,400만 정도 있는 그런 나라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부두교라고 하는 정령 숭배가 이제 체계화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덥습니다. 네, 많이 덥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은 또 해안선에 연결이 돼 있어서 매우 습한 그런 곳입니다. 네. 뭐 한국 정도의 크기면 그래도 아주 작은 나라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옥란 선교사님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곳이 사실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베냉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서 또 얼마나 걸리는 거리가 될까요? 네, 한국에서 가는 방법은 프랑스를 경유하든지 아니면 에티오피아를 경유하든지 이런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터키를 경유해서 또 코트디부아르도 경유해서 약 28시간에 걸쳐서 28시간이요? 네, 나왔습니다. 세상에 엄청 머네요. 그러네요. 아유, 그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자제분은 또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올해로 17살 먹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들 한 명. 네, 그래서 같이 베냉에서 거주하고 학교 다니고 있고요. 이번에 잠깐 한국 같이 방문했습니다. 네. 네. 아드님 이름이 차현율 군. 네. 오늘 지금 방송국에 와서 지금 저쪽에서 부모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카메라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네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잘생겼습니다. 아우,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너무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건가요? 예, 저희 불업권 선교회 전체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하자 이번에 왔습니다. 네. 모임에 참- 시작부터 궁금한 게 정말 네. 많은데요. 한국에서 한 번 가기도 힘든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베냉. 부두교를 비롯한 토착 신앙이 강한 그곳에서 우리 차교범 김옥란 선교사님 네 분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직접 촬영해 주신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 연안에 있는 베냉. 서쪽부터 토고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가 감싸고 있는 작은 나라다. 이곳엔 혼족과 아자족을 비롯해 65개의 부족이 살고 있는데 토착 신앙과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베냉.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토착 신앙 속에는 부두교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베냉은 부두 신앙의 발상지로 조상 숭배 사상이나 주술, 가면 의식, 동물을 희생시키는 의식들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복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 내외가 있는데 이 코드 미 포아지엠 포아 특별한 음악적 달란트로 예배자를 세우고 있는 차교범 김옥란 선교사 내외다. 부족하지만 저는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셔서 키보드 몇 대를 사서 제자들과 함께 음악 예배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피아노도 가르치고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내외의 헌신 속에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찬양과 말씀이 흘러넘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토착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린 베냉.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차교범 선교사 내외에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들을 보게 하셨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훈련을 받고 싶어 하고 이 찬양팀이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데 훈련 받을 곳이 없어서 천주교에 가서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저랑 이 부분에서 화가 났고 도전이 돼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저희가 예배자 학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고, 저희의 변함없는 중점적인 첫 번째 사역은 예배자들을 훈련시키는 예배자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을 훈련시키고 베냉의 교회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저희의 첫 번째 가장 큰 사역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자 학교를 섬기고 있는 차교범 김옥란 선교사 내외의 헌신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L'école des adorateurs est vraiment indispensable pour nous au Bénin parce que vous savez certainement qu'au Bénin il y a beaucoup de divinités. Il y a beaucoup de divinités, les gens adorent beaucoup d'idoles et on appelle ça en parenthèse ici le vaudou. Donc quand les gens ils reçoivent Christ, parfois ils ont encore la mentalité des choses du monde là-bas qu'ils ramènent ici. 하나님을 만난 후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은 예배자 학교를 통해 말씀과 찬양으로 믿음을 세워간다. 토착 신앙이 가득한 베냉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 오랫동안 북한과 탈북자들을 향해 소망을 품어온 차교범 선교사.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땅 베냉을 보여주셨다. 한국에서 15년간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땅 베냉으로 향했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라는 틀에 너무 매여 가는 거예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텀에는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구나, 베푸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이렇게 묶여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저희 옆에 붙어서 저희를 섬기려고 하고 저희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무작정 우리를 외국인으로만 보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 이 땅의 연약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된 차교범 선교사 내외는 순종과 섬김을 통해 변화되는 영혼들을 보며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토요일, 아침부터 차교범 선교사 사택에 아이들이 모였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차 선교사 내외가 결연해 품고 있는 아이들이
토요 교실을 통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 Qui est qui? Monsieur. C'est Lionel. C'est bon? C'est intéressé?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가면 부모님들과 장사를 한다거나 길거리나 해변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고 아이들의 정서상 신앙상 좋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좀 요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신앙을 좀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좀 다듬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이제 계획하게 됐고, 그래서 토요 교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창 수업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차고 문이 열리고 차교범 선교사가 차량을 이동시키는데 차고 역시 아이들의 공부방이 된다. 넉넉한 공간이 없어 집안 구석구석을 이렇게 교실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 여기는 저희 집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과외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여유되는 공간이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이 주차장에서 수업을 하게 됐죠. 거실은 물론 주차장, 마당까지 사택 곳곳에서 토요일마다 가난한 배냉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애교가 많은. 토요 교실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말씀 시간. 집에서는 성경 읽기조차 힘든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익혀가고 있다. 집에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거나 이렇게 앉아서 무언가를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그다음에 빛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에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성경을 쓴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제주에 성경을 읽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던 아이들. 이제 한 글자씩 적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백한다. Avant, quand je n'écrivais pas la Bible, j'avais ça à la maison. Mes grands frères ont ça, mais je ne lisais pas, je ne touchais pas à ça. Mais j'ai entendu que Jésus a donné une manière dont nous devons prier dans la Bible. Mais je ne sais pas là où c'est. Mais en écrivant Matthieu, j'ai retrouvé ça à un niveau. Et j'ai pris feutre et j'ai marqué ça. Alors, tu as étonné. Oui, je me demandais, je disais que c'est seulement les catholiques qui pouvaient dire ça, que c'est pas chez les... 주방에선 김옥란 선교사가 아이들 간식을 만든다. 간식 하나에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끼니를 잘 못 때우고 오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최대한 좀 최소한의 것으로라도 공급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먹는 간식이 아이들에게 큰 영양 공급원이 되는 것을 알기에 차 선교사 내외는 하나님 사랑 속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잘 자라나길 소망하고 있다. 며칠 뒤 차 선교사 내외가 어딘가로 이동한다. 시내의 한 음식점에 도착했는데 선교사 내외의 첫 열매 로리스 형제가 운영하는 곳이다. 참 많은 사연을 가진 형제인데 저희가 배냉에 정착하면서부터 알게 된 친구입니다. 저희가 배냉에 들어와서 진짜 2주, 3주 됐나요? 그때 처음으로 구한 집에 갔는데 그 집의 경비로 저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알게 됐죠. 10살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아이들, 시장 통해서 물건 파는 아이들, 그런 역할을 해가면서 먹고 살았죠.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은 로리스. 학교 대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던 중 16살 무렵 차선교사 내외가 처음 머물던 집에 경비가 되며 특별한 만남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10살 때 부모님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야간 학교를 이제 보내서 학교를 졸업시키고 중학교까지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 사업을 성장시키시는 과정 속에 이 친구가 조금씩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차괴범 선교사 가정과 함께 살며 꿈을 키워온 로리스는 20대 후반에 벌써 큰 식당의 사장이 됐다. 이제 거저받은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소망을 품고 있다. 안녕하세요. 나는 로리스입니다. Ils sont comme mes parents. Ils sont comme mes vrais parents. Je ne peux pas dire m'ont aidé, ils m'ont gardé, je vais dire. Ils m'ont enseigné, ils m'ont dit ce qu'il faut faire, ce qu'il ne faut pas faire. Ils m'ont soutenu dans tout ce que je fais. Ce que eux ils nous ont appris, les choses qu'ils nous ont appris, nous-mêmes, Béninois, nous devons les enseigner à d'autres personnes. Pas seulement que ce qu'ils ont appris, on va garder ça seulement pour nous. Nous-mêmes, on va les partager. L'expérience qu'on a eue avec eux, l'amour qu'ils ont et tout ce qu'ils nous ont donné, la musique, la foi, et puis plein de choses, on doit les partager aux autres aussi. 차교범 선교사 내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로리스 형제. 하나님께서 그를 배냉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특별하게 사용하시길 차선교사 내외는 기도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차선교사 내외가 시내에 있는 상점가로 나왔다. 아이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먹일 분유를 사려는 것인데 한 봉투 가득 구입한 분유를 들고 신방길에 오른다. 지금 어딜 들어가시나요? 지금은 마이콩 집에 가는 길입니다. 마이공이 누군가요? 마이콩은 우리 결혼활동 중에 한 명인데 아주 똘똘한 친구예요. 마이공의 아빠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어 엄마가 길거리에서 빵과 죽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마이공도 일손을 돕고 있다. 구이라는 이분들 아침 죽처럼 드시는 건데 요거는 하얀색, 요거는 빨간색입니다. 이게 옥수수 가루를 만드는 거죠. 세파린드 마이스 네, 옥수수 가루로 이거는 엄마가 이걸 다 만들어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애기 데리고. 이렇게 길거리 장사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오던 마이공네 집에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 집이 비 때문에 이렇게 또 터졌어? 내려냈네? 이게 끼우러진 거야 집 때문에. 아이고야. 여기 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집 전체가 기울어진 상황. 뿐만 아니라 지붕도 많이 내려앉았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지붕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C'est le vent d'hier qui a fait ça. avant-hier. Oui, c'est le vent d'hier qui a fait ça. avant-hier? Oui. hier? Oui. Ils ont dit que tout le monde va. 아 ici? Ils ont ça. 아 여기 집주인이 이 땅을 팔아갖고 여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야 된대요. Ils ont dit que fin au plus tard à 15 là. 15 주행 알로. Oui. 아 6월 15일. 알로 부자베 투르베. 여섯째지 그렇지. 마이공의 부모와 5 자녀가 함께 근근히 살아온 판잣집이었는데 이 많은 식구가 당장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 안타깝다. 그 집도 벌써 2번, 3번째 지금 집을 쫓겨나고 있고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곳도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지금 건물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공 가정뿐만 아니라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베냉 주민들. 불쌍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에 소망을 주시길. 차선교사 내외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 베냉. 부두교를 비롯해 토착 신앙이 강한 이 땅에서 차교범 김옥란 선교사 내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학교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또한 토요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섬김으로 가난한 베냉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품고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선교사 내외를 통해 베냉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쉼없이 흘러가길 함께 기도한다. 저는 베냉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됐고 또 그곳에도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님 두 분이 정말 아무 도움 없이 이렇게 오로지 두 분의 힘과 기도와 또 헌신으로 그 마을 지역이 또 사람들이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한데요. 저는 차고에서 차를 빼서 나 어디 거기도 가시는 줄 이렇게 알았어요. 과외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들을 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봤습니다. 우리 CTS 가족 여러분 기도하면서 방송을 보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시는 이 사역이 이 베냉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저는 또 좀 특별했던 게 그 김옥란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를 안고 가셨던 게 분유였어요. 분유 맞습니다. 구입하셨잖아요. 네. 이 6.25 전쟁 전후에 우리나라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 분유를 타서 영양을 보충했다는 이야기가 저도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역하시는 코토누 지역을 비롯해서 베냉 주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다른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지만 베냉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수도인 곳으로 많이 먹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코토누도 경제 수도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벌이를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하루에 100프랑, 2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300원 그것조차도 이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다 보면 특히 아이들이 좀 마음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들의 주식이 주로 옥수수 가루 아니면 카사바 같은 이냠 뿌리 식물을 갈은 그런 가루로 우리나라의 묵처럼 쑤어서 소스에 찍어 먹고 그렇다 보니 많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탄수화물 중독증처럼 당뇨나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수치들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단백질 섭취가 아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잘 먹고 사시는 빈부격차는 또 어디나 너무 있으니까요. 크고. 예, 잘 먹고 사시는 분들은 물론 괜찮으시겠지만 또 아닌 분들은 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많이 아프고요. 말라리아도 1년에 5, 6차례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차규범 선교사님, 사실 이 지역에서 음악도 가르치시고 또 아까 보니까 사택에서 공부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하나님 저희에게 베냉에 처음 가서 주셨던 비전이 이제 예배자 학교입니다. 베냉의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 바른 예배로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처음 주셨고 자연스럽게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국률 사역, 국률 사역이 이제 아동 결연이라든가 장학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ATI 신학교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저희 아내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한 4가지 정도가 저희의
큰 사역인데 저희는 다 이 부분은 이제 예배자 학교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라는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그 예배자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베냉의 예배자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전달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예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저희가 예배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 교육이 필요하니까 예배학을 저희가 12주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음악 이론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내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악기 레슨, 뭐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이런 악기 레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죠. 예배자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근데 예배자 학교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 들어오는 학생들은 뭐 한 5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이제 다 짧게 진행하는데 특별히 저희 5명의 선생님들이 해가 갈수록 정말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대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항상 살아갑니다라고 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자기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랑 같이 교류를 하면서 예배자로 세워가는 모습들이 좀 감사했습니다. 네. 왜 예배자 학교라는 이 타이틀을 들고 왜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세대가 경배와 찬양이 정말 저희의 신앙을 일으켰던 그런 세대인데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갔더니 교회들도 이제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서 배우고 셀레스트라는 이단에 가서 배우고 뭐 세상 음악들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약간 저희가 믿음적 신앙적인 기반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에게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예배자들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 과정을 좀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됐죠. 네. 근데 김옥란 선교사님, 저는 그 사택에서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토요 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토요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이들이 집에서 주로 가사일을 돕거나 뭐 이렇게 지내지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주말에요? 네, 남는 모든 시간에 남는 모든 시간에. 그렇게 부모님 일들을 돕고 장사를 돕고 설거지하고 네, 거리도 네. 하고 길거리.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사실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밝게 지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우울하게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멍하니 엄마 장사하는 옆에서 앉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불러서 여러 가지 한 가지씩 제가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리코더도 가르쳐보고 오카리나도 가르쳐보고 약 14명의 결혼 아동과 그의 형제들이 모여서 간식도 먹고 성경 쓰기, 읽기 그리고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미술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마다 기다려질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네. 진짜 네, 계시네요. 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멍하니 엄마 밝게. 옆에서 장사하는 네. 것만 이렇게 있다가 네.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하니까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요. 네, 너무 그리고 좋아졌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되게 네. 인상 깊게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저는 어디론가 사역을 또 가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가 아이들 공포방으로 변신이 맞아요. 딱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특별하게 수학 과외를 따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현지 네. 선생님을 저희가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하는데 오. 국공립학교를 보내는 아이들 중에 너무 빛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이렇게 국공립에서만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특별히 이제 성적이나 이런 걸 보고 뽑아서 이제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있고 성적적인 것도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따라가는데 수학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못 따라가고 이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과외를 못 받으니까 애들이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예배자 학교 수료생 2회차 수료생 중에 한 분이 한국말로 치면 1타 강사한 거예요. 수학 강의를 가르치는. 그래서 그 친구를 저희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저렴한 가격에 4명을 가르치는데 1명 가르치는 가격으로 그 아이들을 다 수학을 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반에서 거의 뭐 4명 중에 한 3명 아이들이 상위권, 1명 그래도 중위권에서 가기도 하고. 부모와 같은 마음 아니죠? 네. 잘하는 그쵸. 네, 네. 자식들을 위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아낌없이 그렇죠. 해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그 영상 마지막쯤에 나왔던 길거리에서 죽을 네, 팔던 그 맞아요. 마이공. 집. 근데 집이 비 때문에 너무 심각하던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걔네 집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결혼아동을 한 16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대부분 저런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낫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벽돌로 지은 시멘트로 있는 가정의 집을 이제 그나마 그런 것이 살기가 좋은 환경인 건데 그 친구네 집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났는데 너무 갔더니 이제 무너진 거죠. 고쳐줄래도 고쳐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자재를 가지고 집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모님과 얘기해서 필요한 만큼의 이제 금액을 저희가 드리고 왔어요. 근데 며칠 전에 네. 이사를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집을 구했나 봐요. 예, 구해서 갔는데 구한 집도 이 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겉에는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만든 아이고. 담벼락에 바닥도 모래바닥인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배낭에 있으면 그 집 상태를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면 좋은데 바깥하고 방 안에 있는 모래밭하고 이게 거의 수평이라서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저희가 가면 이제 그거 작업을 좀 해줘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그래도 집은 얻었습니다. 가셔서 만나는 가정마다 또 한 영혼마다 필요를 다 정말 채워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몇 번 언급했지만 처음 만난 열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로리스 형제가 어린 시절에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아까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 그냥 다만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막 구글절절히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이 친구가 부모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는 걸 느꼈거든요. 그 로리스 형제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어떻게 만났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부모님이 6살 때 이혼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잠만 재워주시고 거리에서 국어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사 간 배냉에서 살게 된 그 집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그 집에 경비로 온 거예요. 네. 이제 경비로 왔는데 저희가 이 친구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정직해요. 정직하고 그다음에 착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어렸을 적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되지도 않는 불어로 통역까지 해가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교제하던 목사님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자녀를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들처럼 저 배냉 아들이라고 저희가 배냉 아들. 예, 배냉 아들입니다. 저희 한국 아들이고 배냉 아들. 배냉 아들. 그래서 저희 현율이 어렸을 때는 현율이를 진짜 업어서 부모처럼 업어갖고 동생을 케어해주는 그런 정도의 그런 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나오면서 같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현율이한테는 배냉 형아네요. 맞습니다. 예. 네. 김옥란 선교사님,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처럼 돌봐주셨잖아요. 그 로리스 형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이 신앙 생활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로리스는 저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밭이 참 준비된 아이다. 예, 그런 마음이고요. 왜냐하면 감사를 작게나마도 표현할 줄 아는 아이였었어요. 네, 그런 아이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신앙이 자라고 또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점점 크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큰 식당을 스스로 열게 된 거잖아요.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지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배냉에서 만나는 한 영혼들이 이제 두 선교사님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율이도 거기서 자랐잖아요. 근데 현율이가 그곳에서 자랄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저 어린 나이에 가서 그렇죠. 또 그곳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아들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셔서 지금. 먹먹해지시나 봐요. 6살 아이고. 때 이제 처음 가서 사실 이제 생판 모르는 언어로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죠. 전혀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역하러 가면 아이들이 막 신기해갖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꼬집고 막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막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저희 현율이를 잘 이끌어 주셨고 또 보듬어 주셨고 또 치유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잘 정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드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드님 보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또 부모로서 마음의 이야기 해주시면 두고두고 이건 또 평생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 한 명 없는 베닝 땅에 같이 따라가서 어려운 언어 공부도 하고 부모로서 바라볼 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그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너에게 광야였다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고마워. 이 베냉에서의 12년을 잘 기억하고 잘 이겨나가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잘 자라길 바래. 고마워. 차규범 선교사님 또 김은원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저희 시테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또 필요한 것들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배자 학교가 정말 이 베냉에서 잘 정착되고 잘 성장해서 정말 베냉의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네. 베냉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들을 키우고 많은 믿음의 그 일꾼들을 키워서 중부지방 이슬람권이거든요. 중부권부터 북부까지가 그 지역의 음악 선교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고 이 사람들이 좀 양육되어지는 그런 것이 저의 가장 큰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더는 사실 저희가 사는 이 서부아프리카, 베냉,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네. 검은 사람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이슬람을 위한 땅이고요. 중국을 위한 땅이고 아랍권을 위한 땅이라는 거죠. 베냉만 해도 종족만 그 아프리카 종족으로만 하면 50개 종족이지만 실제로 외국 프랑스 사람들이 있고 아랍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언어는 불어를 쓰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언어권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게 열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다면 저희가 정착 도와드리고 저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시면 정말 다른 지역권 선교사님들에게도 좀 새로운 비전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토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결연아동 아이들에게 지금은 간단한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밥과 고기를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차성교사님도 놀라시네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줄 수 있다면 정말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 행사를 할 때마다 너희들 뭐 이번에 음식 뭐 준비할까 하면 예. 쌀밥이요. 쌀밥이요. 예, 고기요. 그리고 고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로 어느 고기를 많이 먹나요? 닭을 주로 많이 먹고요. 예, 닭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베냉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네. 네. 베냉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차교범 또 김옥남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가 이름도 생소한 베냉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하는 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예배자 학교를 세워주시고 결연아동을 통해 하나님 미래의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곳에서 정말로 선교의 허브가 되어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고기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 재정적인 도움과 또한 사람의 도움과 기도의 도움과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차현율 주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생소한 땅에 헌신하며 목숨을 다해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가 줄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주님이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사 또 세상에 존경받는 귀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준비하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Tout ce qui nous ont donné, la musique, la foi, plein de choses, on doit les partager toujours. 서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베냉, 토착 신앙이 강한 이곳에서 차교범 김옥란 선교사님 내외부는 예배자 학교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베냉의 아이들을 토요 학교와 다양한 교육으로 복음 안에 세우고 계시고요. 구제 사역들로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 어린 아드님까지 동역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 모든 사역들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찬양을 가르치고 그 지역에 힘들고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의 비전과 사랑을 심겨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정말로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차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요. 매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오늘 고기는 제가 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후원해 주시면 아마 그 은혜로 지금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주님이 정말 부르시는 날까지 좀 마음껏 선교하시고 또 아이들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